안녕하세요, 노코TV입니다. 오늘 저희는 안동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며칠간은 안동에서만 여행을 좀 해보고 맛집도 가보고 차박지도 가보고 호텔도 가보고 여러 개를 한번 해볼게요. 안동에서. 그리고 지금 가을이잖아요. 가을이면 또 단풍 아니겠습니까? 경북 쪽엔 단풍이 이제 만발했을 것 같은데 만추라고 하죠. 안동도 주위에 또 풍경도 괜찮거든요. 그러면 출발해 볼게요. 안동에 도착했습니다. 안동의 첫 번째 둘러볼 곳은 한국의 서원, 세계유산으로 되어 있는 도산서원입니다. 주차비도 있고 입장료가 있는데 주차비는 2,000원, 입장료는 1,500원이지만 마지막 달 수요일이라서 문화의 날이라 해서 무료입니다. 저희는 모르고 왔는데 이제 도산서원 태계이황 선생님을 한번 보러 배로 가시죠. 갑시다. 길 너무 예쁘지 않아? 안동호가 내려다 보인다 하더라고. 진짜 너무 예쁘다. 하늘이랑 오늘 날씨 좋네. 완전 노란데. 얘 단풍인가 봐. 모양은 단풍. 길 너무 예쁘다 자기야. 노란 게 빨간 거 없잖아. 그런가? 그런가 보다. 노랬다가 빨간색으로 변하나 봐. 이봐라. 아닌가 봐. 빨간 것도 있고 노란 것도 있는 거. 여기가 안동호구나. 오면서도 봤는데 예쁘더라. 여기는 저기 응. 시사단. 저거. 저희 유명한 일화는 종조가 과거 시험의 문제를 저 서나무 위에 걸어놓고 이렇게 쭉 내밀어가지고 문제를 출제를 했다는 그 일화가 있는 곳이에요. 시사단이라고. 이황이랑 종조랑 대략 그래도 한 100 몇십 년 차이 나거든. 그까지는 계속 이황이 이름이 계속 유지되는 겁니다. 그 이황 선생의 제자들이 엄청나거든. 멋있네 이게. 멋있어. 시사단. 이름도 되게 좀 약간 멋있네. 지금 현재 중국 관료들도 어디 떠나거나 하잖아. 시를 남긴대. 여기서 웃긴 거는 무역전쟁 때문에 중국 내에 있는 미국 대사가 떠나면서 중국의 관습 관례처럼 시를 남겼어. 너무 이뻐. 여기 그냥 잘 몰라도 단풍만 봐도 예쁘다. 단풍향이랑 소나무를 같이 쓰니까 좋네. 다 우글부글하지 않아. 이쪽으로 시사단이 정면으로 보이네. 여기 앉아서. 이제 과거를 이렇게 보면 되겠다. 여기서 누가 딱 이게 과거 문제를 딱 출제를 하고. 멋있다. 도산서원에 도착했습니다. 멋있네. 오는 길도 엄청 이쁘고 앞에 이 장면이 너무 저는 서당만 생각하고 이걸 잘 생각을 못했는데 이 안동호가 너무 멋있어요. 와우. 이야. 앞에 이거 나무랑 엄청 멋있네. 저게 매화나무 아니야? 저 앞에 큰 거. 요 앞에 요거. 요거? 응. 이게 매화나무 같은데? 매화나무다. 매화나무구만. 태계이황 선생님이 가장 좋아했던 나무가 매화나무입니다. 매화. 여기죠, 이거. 천원에 보면 요거 매화나무입니다. 매화나무 3월에 피니까 지금은 없겠죠. 이황 선생님이고, 돌아봤을 때 여기 원래 도산서당, 원래 도산서당으로 해서 지었기 때문에 작은 집을 지어놓고 이제 내가 그래서 여생을 보내겠다, 그렇게 해서 지은 겁니다. 서당은 원래 서당이 정면으로 봤을 때 오른쪽,
서당. 근데 지금 너무 커졌네. 그리고 요거는 이 그림은 누가 그렸냐면 정선 아시죠? 정선. 겸재 정선. 이게 느티나무구나. 이게 버드나무? 왕버들 내. 크잖아. 그러네. 와, 그 밑에 가지도. 이게 받쳐놨네. 자, 들어가 봅시다. 뭐가 나무? 뭐가 열렸어. 이 도산 서당을 보면 흑벽 돌리잖아. 그러니까 세계 유황 선생은 좀 조촐한 좋아했어 이게 좀. 그래서 요런 거 증액된 거는 다 성원으로 해가지고 이 기와담을 이렇게 지었는데 이게 유황 선생은 원래 돌담을 흑담을 해놔. 이황 선생님께서도 돌아가실 때 예, 마지막 유언한 게 없냐 물어보니까 저 매화나무에 물을 줘라. 약간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자기는 이제 죽지만 저 매화나무는 자기보다 오래 가잖아요. 그럼 매화나무에 물을 줄 때마다 자기를 생각하겠죠. 자기의 의지, 뭐 뜻,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겠죠. 본인 생각이에요? 이건 내피셜입니다. 태계 유황 선생은 우리 한국 철학의 한 획을 그으신 분이거든요. 혹시나 궁금하신 분 있으시면 태계 유황 선생과 전라도에 사시는 기대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고봉. 그 두 분이서 이제 주고받는 서찰을 만든 책자가 있어요. 그게 사단칠정 논쟁이라고 하는데 그게 가장 유명합니다. 막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유럽에 데카르트가 있고 휴움이 있으면 그 데카르트랑 휴움이랑 논쟁을 벌였다. 이게 조선 시대에서는 그런 느낌이요. 그 다음에 그걸 합친 사람이 칸트거든요. 그럼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황 선생하고 기대성이랑 논쟁을 하고 논리적으로는 기대성이 말이 맞아요. 저도 그런데 그 기대성이 또 라인 쪽에 보면 이의가 나옵니다. 그 이의 선생님께서 약간 합칩니다. 약간 칸트 느낌 나요. 저는 그렇게 느꼈어요. 이게 느낌입니다. 이게 정설이 아니에요. 사단칠전 논쟁은 내용은 이제 너무 오래 걸려요. 라이브로 하면 1시간 동안 씹어릴 수 있어요. 태계 이황 선생의 나이가 한 50대 중후반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 기대승은 28살. 정말 새파른 젊은이죠. 서울에도 올라오지 못한 지방에 있는 선비인 겁니다. 원래 이황이 적은 책이 아닌데 성리학에 관련된 책을 썼는데 이거 맞는지 한번 봐주세요 하면서 이황 선생이 들고 온 거예요. 이황 선생이 읽어보고 괜찮네, 뭐 틀린 거 없는데 해서 이 책을 이제 편찬을 했는데 출판을 했죠. 기대승이라는 선비가 보더니까 좀 틀린데요?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요? 하면서 이황 선생한테 편지를 쓴 거예요. 근데 이황 선생은 그때 나이 이제 대학자잖아. 정말 대학자, 레벨 끝판 대장. 근데 초급 레벨 애가 그렇게 말했는데 불구하고 이황 선생은 굉장히 겸손합니다. 항상 말을 높이고 제가 부족해서 그러는데 어떤 게 잘못됐는지 알려주세요, 뭐 가르쳐주세요, 이렇게 말을 써요. 그럼 기대성 또 제가 감히 어떻게 하잖아 했으나 제가 한번 제 생각을 말해보겠습니다 하면서 이런 점이 아닌 것 같습니다. 주의 선생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런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하지만 책에서는 이걸 다르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잘못된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려요. 그럼 이황 선생은 그래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주의 선생께서 이런 의미를 더 돋보이려고 이렇게 말을 해도 되지 않을까요? 로 하면 또 기대성이 그럴 수도 있겠네요. 하지만 뭐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좀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했어요. 결국은 후대 선비들 또는 학교에서 배우기로는 기대성의 이론이 맞아요. 성리학을 정확하게 판단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딱 판단된 겁니다. 근데 이황이 말한 것도 나름 독특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기대성보다 태계가 더 높은 이유는 주의가 말한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간 겁니다. 이 태계학이라고 있어요. 미국 뭐 하버드 대학이나 어떤 대학에서
한국학 안에 태계학이라고 있습니다. 태계학회도 있는 걸로 알고, 미국에. 이게 쇼킹 먹었던 게, 태계 유형이 이 정도의 급이구나 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약간 느낌은 서양 뭐 철학 좋아하시는 분들은 칸트 느낌 납니다. 순수 이성 말고 실천 이성 비판을 읽어보시면 태계 유황 선생에서 말하는 바가 비슷합니다. 말하는 의도는 정확해요. 인간은 인간만의 무언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뭐 칸트는 그걸 자유의지라 했을 거고, 이황은 자유의지란 말이 없었겠죠, 우리는. 근데 도덕적인 무언가가 있다. 이거는 짐승들하고 다르다.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짐승과 같은 분류안에 넣기에는 인간이 너무 독보적인데 이걸 넣어야 되나? 이런 느낌이 있어요. 태계 이황 선생은 나이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오픈마인드였습니다. 정말 오픈마인드. 그래서 초가 삼간, 이거 양용 삼간이라 하죠. 삼간. 그러니까 기와 말년에는 이렇게 나는 초탈하다. 우리나라 그 몇 안 됩니다. 황희정성도 유명하지만 황희정성은 엄청 부자였어요. 제가 예전부터 말하겠지만 우리나라 문화재도 보고 뭐 철학도 보면 유니크한데 일본은 철학이 없어요. 철학 없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일본은 과거제가 없었거든요. 문을 숭상을 안 해요. 무가 숭상. 이거야? 여기 현판이 그 유명한 떡 쓰는 어머니를 두고 계셨던 한석봉 글씨입니다. 선조가 내렸고 글씨는 한석봉이 쓰고, 도산서원 이제 거의 대학교처럼 만든 거죠. 약간 기부금 형태로 해서 자재를 넣어주고 기부금에서 지으는 영락서재가 있는데 그걸 못 찾겠어요. 그거 찾아야 되는데 영락서재를 한번 찾으면 그때도 우리도 뭐 미국 사립대학처럼 기부 문화가 있었다. 그래서 재밌지 않아요? 근데 이거 도자서원 이거는 한석봉이 있어. 뭐 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다른 데 가면 추사가 쓰는 것도 있고, 수사는 절이 많아요. 좀 친한 중이 있었거든. 지금 저쪽 딱 보시면 펩시 로고 보이죠? 태극무늬. 이 태극은 성리학에서 이 유학만 있는 게 아니라 불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다 합친 거거든요. 정말 종합적인 학문인데, 공자 이전 시대 그때 주역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주역에 보면 태극에 대해서 설명이 나오는데 음과 양이 나와요. 정말 음양이 어떻게 돌고 음이었다가 양이었다가 양이었다가 음이었다가, 정말 우리 동양 사람들은 자연계를 순환으로 봐요. 전 경험적 사례를 모아가지고 만든 책이 있습니다. 주역이라고 하는데, 주역에 보면 태극이 나오는데 태극이 가장 핵심 단어입니다. 태극은 그냥 기본 개념이라 두고 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성리학에도 그 태극이 당연히 취합했겠죠, 주의 선생께서. 그래서 이 태극 우리가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다 있네요. 문마다 다 있네요. 성이 있고 정이 있고 이가 있고 기가 있어. 성하고 이는 어서 중요한 거예요. 정과 기는 부차적인 거. 뭐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성리 이 두 개를 우선적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두 살만 따서 땅을 푼 거야. 성일이 하기야. 홍문관 이제 해도 가서. 정사성이라는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다. 힘을 못 채웠다는데 한 썰은 정사성의 부모님이 입학하고 난 뒤에 기부를 했다라고 좀 있어. 그래서 약간 좀 이때도 도네이션 기부. 우리는 도네이션을 안 했지만 우리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이때도 기부 문화가 있었던 거지. 자제를 입학하실 때 입학하고 난 뒤야. 입학할 때가 아니에요. 이것도 잘못하면 또 뭐 부정 입학 이런 거잖아. 입학하고 공부 잘해가지고 입학은 들어가고 최교 선생님 또 유명하시니까 살아 계실 때 한 거예요. 그래서 살아 계실 때 영락 서재를 이게 짓는 걸로 다 했다 이런 게 있어요. 부정 입학 절대 아닙니다. 아니. 이왕 선생님 그런 거 할 리가 없어. 현판은 태계 이왕 선생님이 쓰신 거래. 왜 다시 입혔겠지. 어디서 세 칸이네 맞네. 봐봐 맞지? 음. 한 칸, 두 칸, 세 칸. 그러니까 이왕 선생은 참 단촐하셨던 모양이야. 이것도 아궁인가? 영락 서재면 책을 놔둬놨겠네. 도서관에 도서관. 도서관이야? 약간 책 쌓아둘 것 같은 그런 느낌이긴 하다. 여기도 너무 좋아. 마당처럼 넓은 곳이거든요. 너무 좋네요. 이발. 이게 넓으니까 좋네. 광장처럼 넓고 저게 딱 보이는 시사단 여기 딱 보이니까 멋있고 이 나무들도 엄청 오래된 것 같아. 이 두 분은 누웠는데 이야